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고전과 윤리 핵심 개념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와 그의 저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부터 기원전 322년까지 살았는데요.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타기라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관심도 아버지의 직업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67년, 즉 17세의 나이로 아테네로 넘어가는데요. 아테네로 가서 만났던 스승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단지 강의나 토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자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플라톤의 문화에서 학문에 정진하였습니다. 즉, 37살까지 플라톤의 아래서 아카데미아라는 공간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기원전 347년에 플라톤이 죽고 나서 그의 조카였던 스페우시포스가 아카데미아의 새로운 원장이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소스라는 지역에서 아카데미아의 분교를 설립했고 이때부터 플라톤과는 조금은 다른 독자적인 견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눈여겨보았던 마케도니아의 필리보스 왕이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의 개인 교사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빙하게 되었고 그는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 원정 준비에 들어가던 기원전 335년에 그는 아테네로 돌아와서 자신의 학원을 별도로 차리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리케이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학원이 아폴론 신전의 경내인 리케이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리케이온에서 약 11년간 연구와 교육을 수행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료들이나 혹은 학생들과 함께 철학적인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지붕이 덮인 산책로를 이리저리 오르내리며 토론하는 습관 때문에 그 별명을 소요학파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니케이온은 교육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성숙한 사상가들이 자신의 연구나 조사를 수행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띠기도 했는데 이런 성격은 니케이온이 아카데미아보다 더 두드러져 보이는 특징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아테네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정치학과 관련한 집필과 강의 등을 통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에 대한 참여보다 학문적 연구와 교육에 인생을 바쳤는데요. 그는 박식하기로 유명한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스승들의 사상, 그리고 아카데미아 동료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시문학, 생물학, 그리고 첨단 과학 지식에도 정통했으며 이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학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논리학, 법학, 수사학, 예술, 형이상학, 자연 철학 등 다양한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윤리학을 이러한 학문들과 구분지어서 논리학이나 법학, 수사학이 순수한 학문이라면 윤리학은 실천학문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철학과 윤리를
여타 다른 순수 학문과 분리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것이죠. 이러한 실천 학문으로서의 윤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우데모스 윤리학, 대윤리학, 그리고 탁월성과 결함에 대하여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의 주된 관심으로 삼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도 불리는 행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생의 물음은 인간에게 최고의 좋음은 무엇인가 였고요. 이게 바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윤리학적 사유의 핵심 주제라는 것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부터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전체 텍스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은 모두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짚고 넘어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도, 거북이도, 뱀도, 토끼도, 그리고 인간도 모두 어떠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들이 지향하는 최상의 목적 혹은 완전한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고자 하거나 어떤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목적을 위해서일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돈이나 명예, 즐거움과는 또 다른 완전하고 최상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좋음 중에서 가장 큰 좋음, 가장 큰 선, 즉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 그 자체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탁월성입니다. 탁월성은 인간 영혼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이 탁월성은 지적인 탁월성 그리고 성격적인 탁월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적 탁월성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에 있는 것, 즉 중용으로 규정이 되면서 이것은 올바른 이성의 혹은 원칙 등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합리적 선택, 자제력 없음, 즐거움, 친해, 관조적 활동 등의 행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